이제 그 용액 공정 기반의 ITO 전도수소만 강박의 농도에 관한 말 천천히 하고 커피 우리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준의 ITO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ITO는 3.5에서 이제 4.3의 넓은 밴드갭을 가졌고요. 이제 N형 반도체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형성되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기 전도성에 나타나는 수능 전도성 방막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ITO가 다른 전도성들에 비해서 높은 전기 전도성과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높은 투과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보게 되면은 전도성 투명 방막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야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도성 방막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ITO는 보통 디스플레이 소재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투명 전극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TO를 이제 증착하는 공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23년도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한 증착법을 보면 슈퍼터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슈퍼터링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균질성과 기판에서의 접착력을 가졌고 전기 전도성이 높게 측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반대로 이제 슈퍼터링은 이 비용이 높은 것에 비해서 효율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터링의 단점을 이제 좀 개선하고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정 방식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돌계 기반의 이제 용액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용액을 사용해서 ITO를 제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농도 조절과 이제 방막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공정 자체가 단순하면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액 기반으로 ITO를 만들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졸개 기반의 용액 공정이 이제 슈퍼터링을 대체할 정도로 사용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슈퍼터링보다 전기 전도성이 낮게 나온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고 네. 여기는 일단 첫 번째는 음이온의 문제가 가장 불순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가장 큰 거이기도 하고 장점은 우리 실험실이나 소규모에서 하기에는 뭐 너무 좋지. 네. 테스트 연구용으로는 너무 좋아. 그러나 대량 생산용으로는 이제 대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불균일하게 되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일정 부분 IT를 하게 되면 또 하나씩 이제 웬만큼은 그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스퍼터링 하나만 보통 많이 들어봤는데 보면 스퍼터링, vacuum evaporation, vacuum evaporation은 대충 뭐 느낌이 오죠. 어떤 건지 chemical vapor deposition, spray pyrolysis 방법이 4개가 어떻게 달라요? 궁금하지 않아?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것 자체를 찾아보진 않아서. 그러니까 보통 스퍼터링이라 하면 모르겠어. 그게 진공인지 뭔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토믹 레이어, ALD 방법이라고 내가 전에 화연했을 때 낸 논문 중에 방법이 징크 옥사이드 필름을 한 레이어 깔고 두 레이어 깔고 세 레이어 깔고 근데 처음에는 전기가 안 통하다가 레이어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반도체 그러니까 전압을 강하게 가하면 전기가 통하고 가하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도체. 그래서 같은 표면상으로는 케미컬리 같은 물질인데 이걸 레이어를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전도체 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셀 실험, 세포 이런 걸 했는데 그 진공에서 ALD 진공에서 징크랑 옥사이드를 그냥 하나 레이어씩 까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공을 큰 대면적으로 막 하니까 진공해야 되지 원소 하나씩 해가지고 쫙 깔아야 되지.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나가겠어. 그렇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퍼터링 하면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 아주 전문적으로 그걸만 막 판 게 아니니까 이미지는 이렇게 원소 하나씩 징크, 옥사이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디움 거기다가 적절하게 틴 이걸 뭐 비율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특정 원소만 이건데 vacuum evaporation? 저것도 vacuum이잖아. evaporation이잖아.
저것도 케미컬 베이퍼 데프레션, 저것도 베이퍼잖아. 그렇지. 스프레이 파이로리시스 이건 뭐 정확히 잘 모르고. 그러면 네 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원리만 갖고 뭐 이렇게 뭐 위로 올리는 그것만 다른 건지 좀 약간 스퍼터링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이름만 보자면 베이퍼 이베포레이션도 스퍼터링 같은 느낌으로 내가 이해했고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도 스퍼터링을 저 개념으로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네 가지가 좀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궁금점이 좀 들어요. 큰 원리에서 갖고 방법론에서 좀 다른지 뭐 완전히 좀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TO로 이제 꽤 많이 왔으니까 벌써 3대를 거쳐서 왔지. 1세대 현정, 2세대 병수, 3세대 은희, 이제 4세대들이잖아. 그러면은 저거에 대한 지식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좀 세부적으로는 좀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 누가 조사할래? 3명에서 은희는 지금 논문 쓰느라 바빠. 3명 중에 누가 한번 조사를 한번. 자이스도 있어가지고 좀. 희영이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또 다시 이어서 하고. 그래서 일단은 ITO의 형성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ITO가 되기 전에 이제 인줌 산화물에서의 전기 전도성이 발생하는 원리는 인줌 산화물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이제 산소 공공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자유전자 2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2개가 발생하면서 전기 전도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디움 옥사이드지. 네. 인디움 2 O3, 인디움 2 O3. 근데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디움 옥사이드가 전기가 통하긴 통한다는 거죠. 네, 통하긴 한데 ITO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지만 네. 오케이. 난 이제 부도체로 알고 있는데 완전 부도체는 네, 완전은 아닌 거네. 아니고요. 네, 이게 하지만 이제 산소 공공이 이제 무한 인중 산화물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중 산화물에서 가질 수 있는 전기 전도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더 높은 전기 전도성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불순물을 첨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게 되는 불순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석입니다. 이제 근데 주석을 첨가하게 되면 인줌이 플러스 3가고 주석이 플러스 4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유전자 한계가 더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더 높은 전기 전도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ITO에서도 이 자유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제 캐리어 농도가 포화되면서 오히려 자유전자의 이동을 억제하게 되면서 이제 전자의 흐름이 이제 좀 억제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전도성을 가장 좋은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주석의 농도를 아는 것이 이제 ITO 방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질문 더 들어가야지. 더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그러니까 주석이 무작정 계속 늘어나면 전자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면서 자유전자의 이동을 방해한다. 네, 방해하는. 지금 이것도 우리가 더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은희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면 저항을 측정하잖아. 네. 면 저항을 측정한다는 건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다는 거잖아, 네. 그렇지? 근데 어제 우리 이근호 박사님 그 세미나를 딱 보면 전기 전도 우리가 면 저항 측정할 때 거기에 기여하는 요소가 3가지라 그러더라고. 모빌리티, 캐리어, 난 정확히 모르겠어. 3가지인데 어제 그거 한 것에서는 다른 2가지 요소는 동일한 값이고 모빌리티만 증가해서 전기 전도도만 증가했다는. 전기 전도도에 기여하는 바가 그 수치에 기여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빌리티가 증가하면서 같다. 그럼 나머지 2개가 뭘까? 조사를 한번 해야겠지. 제가 보기에는 ITO는 A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A형 반도체는 캐리어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거를
이제 그 김병수 그 조교님의 논문을 보고 적혀 있더라고요. 딱. 캐리어 농도. 네. 그다음에 또 모빌리티는 뭐야? 캐리어는 뭐야? 캐리어는 제가 보기엔 모빌리티는 뭐야? 자유전자의 수가 그다음에 상당하죠. 홀 모빌리티 일렉트론 같은 홀 이건 뭐야? 이제 저게 지금 전화- 홀이잖아. 네, 전자, 그치?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홀 이건 뭐야? 우리가 지금 이 용어가 제대로 다 돼 있냐는 거야. 캐리어 농도, 모빌리티, 그다음에 일렉트론 홀 뭐 이런 것들. 한준이가 조사 좀 해야겠구나. 우리 면저항 측정할 때 기여하는 구성 요소. 면저항은 이제 컨덕티비티겠지, 전기 전도도. 여기에 실제적으로 저렇게 딱 들어가면 자유전자가 뭐 있을 테고, 홀은 또 뭘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캐리어는 또 뭔지, 그다음 모빌리티는 뭔지, 그거 좀 우리 뭐 논문에도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기술하지 않았었나, 병수 논문? 네, 거기에는 그치. 측정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어떤 거는 모빌리티만 측정하고 네, 캐리어 다 농도만 측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여기서 개념을 하면 명확하게, 나도 대충대충만 딱 들어가지고 명확하게 한 번씩 딱딱딱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한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반도체 관련된 전자전기 공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딱 A형 반도체인 경우는 A형 아니면 N형, P형? A형이요. A형? N형. N형. 네. 반도체인 경우는 캐리어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좋다. 그것만 딱 부분만 이해했고요. 머릿속에 입력시켜놨구나. 네. 나머지 전자전기 관련해서는 이게 이론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에는 화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전자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려면. 근데 좀 공부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저거를 좀 어쨌든 저 그 내부에서 전기의 전자의 흐름이지만 우리 저거는 결국 자유전자는 화학 원소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저 홀도 사실은 원소 구조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 네. 그거랑 우리가 요거랑 연결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명확하게 정의를 알고, 이게 모빌리티를 측정하는데 모빌리티 측정한데 이거나, 지금 나는 그 수준이거든. 모빌리티가 정확하게 뭐고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뭐 어떤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더 알면 더 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도가 높고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사 한번 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 좀 해봐. 제가 그냥 차라리 4학년 때 전자전기 아니야, 과목을 듣겠습니다. 지금 하고 4학년 때도 들어. 지금 먼저 하고, 그래서 4학년 때는 이걸 공부한 상태에서로서 A 플러스를 받아. 알겠지? 다 궁금해 지금. 한준이가 좀 봉사하는 거야, 우리 같이. 알겠지? 진짜 어려워. 아니,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첫 단계, 1단계로. 그 다음에 더 좀 어려운 거는 단계를 하나 또 더 높여가지고 나중에 더 하고. 알겠지? 책 한 권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이걸 위해서 기초부터 그냥 하나하나 다 하지 말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거라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치, 간단한 인사이트. 네. 이런 거 그냥 같다. 그 정도만 이렇게. 알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니요, 어제 세미나에서 최소상 교수님이랑 이근호 박사님이랑 해서 뭘 하자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못 들어서 기억이 안 나. 나 뭐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막 좋은 졸았어. 거를 나. 한다고 잠이 막 오더라고. 제 이름이 나오고 이래서 뭔가 하는데 제가 못 들어서 영상을 공유해주겠다고 아. 했으니까 공유하면 이렇게 다시 볼 테니까 나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핵심이 뭔지 모르겠고, 결국 핵심은 음이온의 양을 줄여가지고 얘의 전도성을 높이겠다, 양이 불순물을 줄여서 뭐 이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니 왜 굳이 올려서 하는? 그럼 뭐 레인지를 온도를
끓이지 않고 뭐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 70도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까 뭐 별 그거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음이온을 어떻게 가둬놓고 이걸 줄이냐 그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고민을 할 테니까 그거 듣고 좀 다시 한번 해보자. 네. 나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최적의 이제 여러 논문을 찾아보면서 중차법의 공정 방식에 따라서 이제 ITO에서 주석의 농도가 가장 최적의 주석 농도를 나타내는 주석의 농도가 몇인지를 찾아보았는데 이제 보게 되면 증착법에 따라서 또는 이제 열 처리 온도와 방막 두께에 따라서 이제 최적 주석 농도가 다 다르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연구를 진행할 때 그 연구에서의 공정 조건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석 농도를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았고요. 이제 그래서 주석 농도 같은 경우에는 방막의 여러 특성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투과율, 밴드갭, 그리고 저항성, 표면 거칠기, 그리고 결정력의 크기 등의 방막의 특성이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항성은 주석의 농도뿐만이 아니라 어닐링 온도, 기판 온도, 그리고 방막의 두께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최적의 주석의 농도를 찾는 것과 동시에 이 주석의 농도가 정말 방막의 이 공정 조건에서의 방막의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인 사이즈, 결정의 사이즈는 어차피 결정은 우리 격자, 레티스로 네.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결정의 사이즈가 조금씩 그래도 주석에 들어가는 거나 이제 레티스 사이즈가 얘가 들어가면서 더 이게 네, 증가한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이게 또 어느 부분은 결정이 잘 형성되고 어느 부분은 결정이 잘 형성되지 않는데 결정이 형성하는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이제 넣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했던 농도나 이제 다른 조성을 찾아보면 다 조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주석이 들어갈수록 결정이 좀 사이즈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결정 레티스. 네, 결정 격자의 사이즈가 네. 늘어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그레인 사이즈라는 거지? 네. 확실해? 네, 일단 찾아봤을 때는 한데 좀 농도 조성이 다 달라서 조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변하기는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플래시 램프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용액 공정이 슈퍼터링에 비해서 비교적 전기 먼저 프리 어닐링과 어닐링. 프리 어닐링이라 하면 코팅 과정과 네. 어닐링 과정이 왜 그거 한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프리 어닐링 같은 경우는 먼저 실험을 했을 때 용액을 방막에 완전히 증착시키기 위해서 열 처리 과정을 진행할 때 이것을 프리 어닐링이라 하고요. 이제 근데 온도가 낮지 되게. 네, 온도는 아니요, 저희 엄청 높은 고온도 있긴 한데 비교적 그래도 한 결정이 형성되는 정도의 온도를 이제 프리 어닐링을 진행을 하고요. 플래시 어닐링은 이제 추가적으로 용액 공정의 한계였던 전기 전도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방막 표면에 이제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 처리를 하면서 그 에너지에서 산소 공공이 발생하면서 전기 전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어닐링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프리 어닐링에 비해서는 이제 다르게 따로 후처리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열을 가할 수도 있고 보통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플래시 램프로 에너지를 가는 다양한 방식이지. 네. 어떤 우리 이태일 박사님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아르곤 플라즈마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가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가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메탈 솔트에서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금속 결정이 되는 거를 촉진시키는 거지. 그거를 촉진시키는 에너지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저번에 아노포스 관련된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건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는 지금 유리 기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PI 기판 같은 경우에는 유연 기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구부러지는 힘에 따라서 이제 쉽게 깨지기 때문에 이러한 깨짐을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제 보게 되면은 결정 구조의 A가 결정, B가 이제 아모포스 비정제 구조이고요. 결정 구조에서는
비정지 구조보다 더 비교적 크랙의 형성이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모포스 구조로 형성을 했는데요. 이때 만들었던 실험, 이 PI 기판에서는 아모포스 구조로 형성이 된 기판에서도 플래시 어닐링을 진행을 했을 때 이 골정의 구조가 변하지 않고 이제 비정지 구조로 아모포스 구조로 유지가 된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지? 이거 저희는 유연기판에서 그치, 유연기판이 유연기판, 열에 약하니까 열에 열을 계속 가하는 대신에 플래시로 플래시 램프를 딱 처리해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딱 높게 딱 해가지고 기판 손상 없이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특정 결정 구조가 없다 보니 에임 오브 포스하게 딱 가다 보니 구부려도 얘가 손상받지 않는다는 뭐 그거지. 네. 근데 이제 아모포스는 결정 구조에 비해서 전기 전도성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하려고 진행한 것이 플래시 램프. 오케이. 지금 55분이어서 한 슬라이드 더 하고. 이제 그 슬라이드 사실 방금 얘기한 거 같이 있는. 요거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이거는- 여기 우리가 새롭게 제시한 메커니즘이잖아. 이런 메커니즘이 없었지, 그치? 이게 아모포스 그 구조에서 IT 구조 플래시 어닝을 진행하면 이제 로컬 디스토리 왼쪽은 에이머포스가 아니라 그냥 네, 그냥 ITO 구조. 어. 네, 구조에서 이제 플래시 어닝을 진행하면은 로컬 디솔더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추가적인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산소 공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원래 저기 있었던 거는 저 자리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여기는 자리가 이제 이동하면서 비어지게 이 자리가 되는. 비어 있다라는 거지. 네, 거기서 그래서. 같이 겹쳐 있던 게 축이 이렇게 틀어져. 이 면이 같이 있는데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여기는 그대로 있고 문처럼 얘가 나오면서 이 자리가 비어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구조로 그림으로 봤을 때 좀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면요, 이제 이게 정말 마일드하게 약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플래시 어닝을 진행해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로컬 디스오더링이 생긴다라는 게? 에이머포스 네트워크에서 저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에서 아모포스에서도 생기고 결정구조에서 좀 이게 이동이 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는. 그 플래시 램프만 생긴다는 건가? 아니요, 이제 찾아봤을 때 플래시 말고 다른 어닐링 후처리를 했을 때도 동일하게는 모든 어닐링 푸처리했을 때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생기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처리했을 때 지금 저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옥시전 베이컨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얘기가 있나? 제가 방법에 디펜던트? 뭐 열을 가해도 저런 게 생기고, 근데 열은 에이머포스가 잘 안 생기거든. 결정이 생기지. 다른 후처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 메커니즘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게 나타내는 게 저게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게 네.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게 실제 우리 물리적인 구조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열이나 플래시 램프를 가하면 얘가 결정 구조를 띄는 애들도 있고 에이머포스 네트워크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 네. 저게 결정 구조는 안 나타나고 에이머포스에서만 나타나는 건지, 네. 아니면 저렇게 얘가 이렇게 디스오더링이 되는 게 나타나는 특정 조건이 있냐라는 거지. 네. 저희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아모포스 구조에서의 했을 때 차이가 아모포스에서도 플래시 어닝 처리했을 때 차이가 바뀌지 않는 걸 확인했고요. 근데 뭐가 안 바뀌어? 결정 구조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치, 왜냐하면 픽이 없으니까. 네, XRD 결정 구조가 있으면은 XRD 픽이 생길 네, 테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측정을 했던 것은요. 잠시만요. 이제 이게 결정 구조가 저는 이제 결정 구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했을 때 동일하게 아모포스가 아니라 플래시 어닝을 했을 때도 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거고.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앞으로 다시 가면 로컬 디스오더링이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만약에 플래시 램프를 처리했는데
결정 구조가 안 생겼어. 그럼 로컬 디스오더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머포스면 어떤 걸 처리를 어떤 후 처리를 하던 어닐링 처리를 하던 그 플래시가 램프가 됐던 저기 플라즈마가 됐던 알곤 플라즈마가 됐던 열 처리가 됐던 이게 에이머포스 네트워크에만 저게 생기는 거야? 아니면은 결종이 생기든 에이머포스하고 플래시 램프를 하면 저게 생긴다는 거야? 그 어떤 상태여도 어떤 구조를 플래시 램프를 하면 로컬 디스오더링이 언제 생기냐는 거야? 어떻게 처리해 줬을 때? 플래시 어닐링을 했으면 그럼 플래시 어닐링하는 모든 것은 저거 생긴다는 거야?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분석을 따라서는 다 플래시 램프 어닐링하고 에이머포스한 경우만 저게 생기는 거예요? 논문이 아니요 안 나오는 그건 거야? 그 플래시 램프 어닐링을 했을 때 결정이 생겨도 저런 메커니즘으로 전도도가 늘어나는 거고 그 아니요 다음에 플래시 어닐링을 하면 이제 비정 아모포스 구조가 결정 구조로 바뀌지 않는다고. 글라스에서는 바뀌지. 너 했을 때 바뀌잖아. 글라스 했을 때는 제가 한 건 이제 아모포스 구조인 것을 플래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결정 구조인 거를 플래시 처리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를 히팅을 했을 때는 저게 안 생겨? 알곤 플라즈마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찾아봐야 될 거. 저렇게 되는 게 플래시 램프를 했을 경우만 저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뭘 처리하건 에이머포스한 게 나오면 저렇게 되는 건지 저런 메커니즘인지 그러니까 저런 로컬 디스오더링이 언제 생기냐고 질문. 플래시 램프를 했을 때 생기는 건지 아니면 뭘 처리하던 에이머포스한 상태가 되면 생기는 건지 저런 로컬 디스오더링이 발생하는 건지 언제 발생하는 건지 일단 제가 봤던 논문에서는 따로 플래시 어닐링만 했을 때는 변하긴 했는데 다른 후 처리했을 때는 따로 찾아보진 않아서 최 교수님 논문 하면 그 기술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포인트 알겠어 뭔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새롭게 제시한 메커니즘이거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래시를 하든 말든 어쨌든 히킹 어닐링 하든 플래시 어닐링을 하든 둘 다 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잖아요. 그 도중에 이제 이 격자 구조가 보시면 그 있던 자리가 산소 공공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알기오 관련 메커니즘에도 산소 공공이 좀 비어 있으면 전기 전도성 증가하니까 그것도 똑같으니까 이것도 히팅 어닐링이든 플래시 어닐링이든 둘 다 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 근데 옥시즌 배기 산소 공공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기는데 여기서는 얘가 약간 이 축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있는 하나 가지고 얘는 그대로 있고 마치 문처럼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 자리가 비어 있어서 생기는 그럼 옥시즌 베이컨시가 생기는 걸 로컬 디스오더링이라고 부른다는 거잖아 우리가 새롭게 제시한 거거든. 네. 그럼 이 로컬 디스오더링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야? 에머포스 조건이면 무조건 이게 일어나는 건지 아니다 뭐 결정 생기건 에머포스가 상관없이 플래시 램프로 하면 무조건 이게 일어나는지 이게 이제 나의 질문. 무조건 생기는 걸로 저는 무조건 생기지 않을까요? 페이퍼로 네. 한번 다 더블 체크 한번 해보자.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아모포스 구조였을 때도 됐고 제가 했던 건 결정 구조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돼서 페이퍼에 언급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지금 시간을 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볍게 좀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공유해가지고 우리 각자 어사이먼트 마지막 거는 은희가 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반도체 히스토리 녹음 좀 부탁해. 저 휴대폰 안 가져가고